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력간첩 만들고 이제 그랬죠. 여순 사건에 대해서 반란에서 항쟁으로 이제 우리 인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해야 하는가, 진상규명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빨갱이의 탄생, 여순 사건에 대한 그 가장 이제 최초의 보고서고요. 최초의 전문 연구서적이고 주철리 박사가 낸 책 2권, 불량 국민들, 학살당한 사람들. 즉 우리가 양민학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양민학살이란 말보다는 민간인 학살이란 말을 씁니다. 불량한 국민들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설혹 불량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양민이냐 불량민이냐를 나누는 것 자체가 민간인 학살의 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간인 학살의 언어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빨갱이라도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제 하는 거고요. 이 여순사건 자료집이 그 아까 얘기한 여수사회운동연구소 거기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여순사건이 대중들에게 다시 조명받은 계기는 우리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통해서 이제 그 재조명이 된 거고요. 또 이태의 남부군이라는 그 지리산의 빨치산 그 투쟁을 다룬 걸 통해서 이제 또 그 얘기가 됐죠. 그리고 남부군과 태백산맥은 다 영화가 됐는데 남부군 때도 시끌벅적했었습니다만 그 이 태백산맥을 만들 때 아주 그냥 이렇게 우익들이 태백산맥 영화 저지 우익단체 권리 그러더니 태백산맥을 이적 표현물로 고발을 해갖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이적 표현물로 걸어놓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오래됐죠. 90년대부터 50주년 때부터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이런 보고서들을 그 써내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알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요게 이제 60주기에 요게 50주기 포스터로 98년이라면 2008년도예요. 그래서 희생자 명예회고 그때 심포지움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70주년 거보다 60주년 게 사실은 훨씬 더 크게 했는데 여순 사건 60년에 위령탑 하나 없다니 이제 하고 그 신문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가 섰습니다. 여수에도 세워지고 순천에도 세워지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순천이 빨치산 성지냐 뭐 하면서 14년대 공산발랑 추모 위령탑을 즉각 철거하라 뭐 이렇게 또 우익들이 이러고 있고요. 그 아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다시 쓰는 여순사건 보고서라고 냈습니다. 근데 진실화해위원회가 뭐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각각 쪽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례곡성 이게 신청자별로 그러다 보니까 여순 사건이 모두를 조사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림을 안 그려놨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게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서 보고서가 그 한 몇십 개가 나왔나 20개쯤 나왔나 하여튼 뭐 그 여러 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림이 안 나오고 희생자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실화위원회가 뭐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하지만 과감하게 여순 사건의 피해자가 전체 얼마쯤이 된다는 좀 틀리더라도 추산을 해야죠. 그리고 그 틀린 것들을 이제 점점점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면서 바로잡아야 하고 희생자 명부도 작성해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먹구구예요. 저도 이번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그 건립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가폭력 전체 피해자가 얼마인가를 추계를 내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먹구구지만 진짜로 답답한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에 그런 전체적인 추계를 아무도 안 냈던 거예요. 진실화해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틀렸다 잘못됐다 욕 바가지로 먹을 각오하고 그건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거 얼마든지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또 과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수립 이후에 43만 5천 명 그 추산을 했는데 여순 사건도 전체 그 규모를 내야 합니다. 희생자 파악도 안 됐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70년을 맞이해서 국민청원 20만 명을 조직하자라고 했겠는데 안타까운 게 10,000명도 안 됐어요. 6,000명, 7,000명 정도밖에. 그래서 청원을 통해서 뭘 얻으려 청와대의 답변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기죽지 않고 그래도 재심이 최초로 다른 데는 재심 끝나가죠. 근데 여수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게 제주, 광주 4월, 5월 됐는데 여수는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 가셔서 이렇게 앞으로도 역사는 진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가서 또 희생자들 껴안아 주시고 이번에 그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또 광주에서부터 많이 보급되고 전두환 사형도 선고받아 뭐 지금 풀려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제주도 어때요? 노무현 대통령 가서 최초로 사과하고 이번에 추념사에 제주가 울었다 하고 이렇게 희생자들을 위한 공원까지 만들어지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도 나왔는데 여순 사건 10,000명이 죽었습니다. 한두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서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뭐 심포지움이 문제가 아니죠.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70주년이 됐기 때문에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기념사업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순 학살이 남긴 게 여순 학살의 직접적인 결과, 그 반란 사건이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서 이런 반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즉 국가보안법이요 북한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여순 사건이 바로 정부 수립 이후 2달 만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승만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기를 쓰고 잔혹하게 기어오르는 놈들한테 초전에 박살낸다 하는 심정으로. 제주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요, 제주는 민간인이 한 거잖아요. 근데 여수는 군대가 그 항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반란으로 규정해놓고 다시는 이런 반란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그 잔인하게 짓밟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보안, 요 글씨가 좀 흐린데요, 보이십니까?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을 어떤 신문이 썼을까요? 조선일보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 조선일보가 저만큼만 갔으면은 지금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저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네가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위한 역사 강좌를 한번 만들까 싶은 마음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여순 사건 때문에 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국가보안법을 만들 때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언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자기들도 악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급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내란이나 내란 미수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거니까 악법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이번에만 만들자.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는 사용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 생겨나요. 이건 이제 그 후에 무등산 타잔 사건이라고 77년도에 일어났었던 그 광주에서 그 철거민 사건이죠. 철거민 사건인데 그거를 갖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의 포스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영화가 만드는 건 80년대 초반, 바로 광주 학살 직후 전두환 정권의 그 호남 지역 감정 그게 심할 때라서 이게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못 붙였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갱이가 일제시대부터 있었다 했는데 그거는 누가 그 참모가 연설문을 잘못 써드린 것 같아요. 빨갱이란 말은
일본에는 아카가 있고 뭐 미국에는 레이지나 꼬미 뭐 그 꼬미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게 우리 빨갱이 비슷한 게 쓰이는데 사실은 그건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갱이가 아닌 사람을 빨갱이라고 할 때는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진짜 빨간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일본이나 미국하고도 좀 다른 용법인데, 빨갱이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자유당 말기에 제일 극심하게 많이 쓰였고, 또 여기 86년, 87년 그랬습니다만 만들어지는 게 여기 48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여순 사건을 전후하면서 가령 김구 같은 사람을 빨갱이로 몰려고 했잖아요. 최능진 같은 진짜 우익을 빨갱이로 몰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빨갱이 그 좌파가 아닌 사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모험하는 말로서 생겼는데 이게 바로 여순 사건인 거죠. 항명을 반란으로,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놈들은 전부 다 빨갱이로.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 그 표적이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항명군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 친일파들 아니에요. 친일파들이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공격하는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친일파를 제일 세게 공격한 게 백범 선생이나 또 재헌국회에서 반민특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다 남도당에서 지하로 들어가거나 북으로 갔죠. 그 사람들이 빨갱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기 위해서 만든 말이 빨갱이에요. 그래서 누굽니까? 김덕중 박사가 여순사건 책 제목을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붙인 게 바로 여순사건을 통해서 빨갱이란 말이 정말 전면화되고, 그 다음에 등식이 생기죠. 전라도 빨갱이. 민주당은 전라도 빨갱이, 전라도. 뭐 이제 이런 식의. 사실 이렇게 보면 빨간 정당이 이게 옛날 저거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쪽이 빨가네요. 그쪽이 이긴 데가. 그러니까 전 인터넷에서 이걸 보고서 이게 뭔가 하고 저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전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래요. 전라빨갱이, 호남빨갱이. 그래서 그걸 이쪽에다 갖다 붙여서 전라도는 절로 가라. 뭐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정말 극단적인 색깔들입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